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또 새로운 주가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대면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계속 여러분들과 했는데 틈틈이 그러니까 팀별로의 코멘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카톡이나 아니면 상황이 되면 줌을 통해서 번외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이제 번외로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음, 수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 이제 해드릴 예정이고, 작품이 완성이 되면 하겠습니다. 거꾸로 이제 뭐 낮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활용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상황이 되거나 환경이 되거나 여러분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뭐 간간히 저녁 시간대에도 뭐 수업을 줌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뭐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진척 사항들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 계속 주문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계속 그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3주차, 14주, 15주차 때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13주차 때 봐야 될 것 같고, 12주차쯤 됐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음, 코멘트,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이번 주까지 봤던 내용들이나 다음 주까지 했던 내용들의 그 시험 문제의 요약하기를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주차 때 이게 뭐 대면 시험을 볼 건지 아니면 그 줌을 통해서 볼 건지에 대한 개념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수업의 경우에는 팀도 많아요. 팀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팀도 굉장히 많아서 코멘트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속 고민을 좀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코멘트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팀이 많아서. 워낙에 이 수업은 3시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770명이 육박하는 수업이 듣다 보니까 부득이 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코멘트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말 작품을 낼 광고 제작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션을 좀 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워크숍처럼 뭐 많은 영상들을 촬영해야 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좀 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머리가 이렇게 섰네. 아이고 이게 머리 좀 깎아야 되는데 머리 깎을 시간이 없어갖고 좀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니까 이게 되네. 이해하세요? 네, 이게 좀 웃기는 머리네. 네. 자, 그래서 자 이번 주의 경우에도 자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시험 중간고사 보는 경우고, 나머지의 시간의 경우에는 만약에 줌을 이용해서가 아닌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코멘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멘트를 이런 수업을 통해서 할 거예요. 뭐 수업을 하다 보면은 뭐 이 시간 내내 여러분들 코멘트를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예정이니까 수시로 여러분들이 다른 팀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하니까, 그걸 이 사실은 이게 완성되어지는 그 기말 작품으로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하지만 과정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중요도 때문에 계속 만들어지는 환경들이나 이 업무들의 그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경우에는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게 실습이라서 제가 지금은 절대평가나 상대평가에 대한 개념으로 올려놓긴 했지만, 아마 어떻게 상대평가나 줌이 이루어질지는 다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은 절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공정성 때문에 조금은 이
13주차가 마지막 주차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앞으로의 그 광고의 제작의 경우에는 뭐 카메라를 뭐 100% 좋은 카메라 사용하는 이런 거는 후기 학과 사무실에다가 대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찍을 수 있는 환경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들도 인정을 절대적으로 하니까 지금 워크숍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대여하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팀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그 촬영을 하게끔 유도를 할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여 신청을 하면 1순위에 밀려서 아마 안 될 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으로 요즘에는 뭐 편집도 다 하고 하니까 프로그램은 편집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용하고 마무리 작품만 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일반 과사의 카메라를 대여해서 사용되어서 촬영되어지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활용해서 핸드폰도 4K가 되고 2K가 다 되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내가 그 영화제 개막작 영화 촬영도 지금 해야 되겠는데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극장에서 사용돼요. 그런데 하물며 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장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핸드폰 촬영을 해서 프리하게 찍도록 하세요. 조명에 대한 컨셉들이나 있으면 다 물론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도 핸드폰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이트 밸런스 뿐만 아니라 조명의 게인들을 스스로가 올려지기 때문에 해상도나 화질의 경우에는 오히려 오토매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화질을 제공받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오드마크 3나 4, 5 내지는 일반 뭐 알파 6300, 100 이런 걸로 촬영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두운 곳에 가면 조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물론 더 잘 나오고 디테일합니다만 그렇게까지 광고의 제작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안해서 기말 작품 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14주, 15주차나 아니면 15주차 때 여러분들의 작품들을 쫙 한꺼번에 틀어서 코멘트를 그러니까 15주차 때 한 번에 다 틀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광고는 그 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30작품이 났다 하더라도 2분 정도만 돼도 60분이면 다 보거든요. 충분히 15주차 때 다 보고 서로 평가하고 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기말고사는 30점,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30점을 배정을 해서 평가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광고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자, 광고 영상의 광고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주문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광고와 커뮤니케이션인데 한번 봅시다. 광고와 커뮤니케이션 중에 자 이거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이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이 뭐라고 생각해요? 마케팅적 관점의 광고 개념인 거죠. 자,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되려면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 된다는 게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마케팅적 관점에서의 광고를 보면 가장 포인트는 뭐예요? 제품의 촉진, 판매의 목적 있잖아요. 그죠? 광고의 목적은 그거예요. 제품 판매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 공공의 이익을 만들거나 공익 광고의 경우죠. 이미지 광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궁극적인 목적은 제품의 촉진 및 판매가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마케팅의 관점의 광고의 경우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쪽의 광고의 관점에서의 광고의 개념은 뭘까? 광고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를 설득하는 수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의 광고의 경우는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 그러니까 정보와 소비자를 또 설득시키는 목적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의 광고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광고의 개념은 두 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마케팅적 광고의 관점과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의 광고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냐면 그런 말이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적 광고의 목적이죠. 제품의 촉진, 판매의 목적들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세일즈 프로모션도 중간에 설명을 했고 뭐 매체에 의해서 했지만 어찌됐든 목적은 촉진과 판매의 양을 늘리게 된 게 광고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광고료가 사실은 그 제품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의 광고는 또 마케팅적 관점과 너무 다른 개념의 접근이라는 거죠. 광고를 하되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커뮤니케이션 목적의 광고예요. 근데 광고 여러분들 몇 개 봤지만 이미지만 전달해 주는 광고에 비하면 또 정보 전달하는 광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마케팅적 마인드나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적 접근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목적을 달리하는 차원에서 광고의 목적을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보면 광고가 첫 번째 광고고 이 제품을 잘 모른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광고의 목적들이 강하겠죠. 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될 게 목적이고 소비자들한테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것입니다 라고 설득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관점의 광고가 이행이 돼야 할 것이며 마케팅 광고는 이미 제품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한 번 더 제시해 주면서 판매가 더 잘 되게끔 그게 목적이 마케팅적 장려 조건이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광고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차원이라 보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대체 뭐야? 뭐가 커뮤니케이션인데? 소통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뭔가 전문적인 용어 같고 소통이야 하면 비전문적인 것 같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영어에 의존하는 게 높아서 오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또 다른 차원에 대한 접근이 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의 정의가 뭐냐? 그거는 세 가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 첫 번째가 구조적 관점과 두 번째는 기능적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의도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 자, 그렇다면 구조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는 뭘까? 한번 봅시다. 커뮤니케이션은 뭐라 그랬어요? 정보를 전달하거나 메시지의 단순한 송신 과정의 개념의 구조적인 행태, 그러니까 송신자와 메시지와 수신자에 대한 비중을 두는 견해를 구조적 관점이라는 거죠. 구조적 관점. 다시 말해서 정보 또는 메시지의 송수신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구조적 관점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능적 관점은 뭔지? 자, 기능적 관점은 앞에서 말하는 것은 송수신에 대한 과정에 대한 구조적인 관점을 개념이라면 기능적 관점은 기호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해독해서 아예 풀어서 설명할 것이냐 라고 어떤 과정을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심리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의미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냐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도의 방식이 기능적 관점인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경우는 처음 자기가 목표하고자 하는 정보를 받을 때는 집중하고 열심히 보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관심이 없는 부분들인데 상대가 나한테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주거나 내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확고하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줘야 되는 목적이 갖겠다면 기호로 싹 지나가서 만들어서 그 기호를 기억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의미를 부여해서 의미를 전달해 줄 것이냐에 대한 기능적 관점이 커뮤니케이션의,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도적 관점을 한번 봅시다. 의도적 관점. 의도적 관점이라는 거는 하나의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라고 미리 계획하고 의도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개념이죠. 접근한다는 개념. 그걸 우리는 심리학자적 측면의 접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관점은 의도한 바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유도한다는 의미적인 전점이 바로 의도적 관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는 세 가지로 납니다. 구조적인 관점, 기능적인 관점, 그 다음에 의도적인 관점의 개념이 접근이 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중간고사에서 나올 수도 높아요. 자, 종합적으로 이 네 세 개를 통틀어서 얘기를 해보면, 자, 구조적인 관점의 경우에는 기술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영역. 쉽게 얘기하면 기술 영역이고, 또 기능적 관점에서 경우는 의미적 차원이죠.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의도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니까 뭔가 이렇게 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당신이 아름다워집니다라는 것 같은 의미를 부여줍니다. 일종의 간접적 접근 관점이라는 거 보면, 의도적 관점의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개념의 접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관점을 고려해서 토탈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커뮤니케이션이란 정의예요. 커뮤니케이션이란, 여러분들 이거는 외워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기체들의 기호를 통해서, 기호야 기호. 그 유기체라는 의미는 뭘까요?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형식과 물로 형성이 된다는 개념이 접근입니다. 들이 기호를 통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수신해서, 기호 같은 거를 통해서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통해서 수신, 전달, 또 그걸 전달되면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어떤 의미가 전달되어지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공통된 의미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서로의 영향력에서 그 과정에서 미치는 것들이에요. 미치지 않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커뮤니케이션화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을 못했다는 건 무의식이라고 해요. 무의식.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기체들의 기호를 통해서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 수신해서 서로의 공통된 의미를 수입하고 서로의 행동에 그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에 대한을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은 듣도 만덕짓도 안 해. 그렇다고 나는 그 사람한테 커뮤니케이션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알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고, 그런 개념은 커뮤니케이션과 좀 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아무거나. 허나 그것이 상대가 의미를 갖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과정들의 모든 행위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똑같이 전달했는데 상대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걸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정보의 전달만 했다 정도로만 끝나는 거죠. 자, 커뮤니케이션과 의미 전달하고에 대한 개념은 좀 더 다른 관점이니까 의도적 관점, 의미적 관점, 기능적 관점이 토탈 포괄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광고와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챕터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의 모형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인코딩하고 디스코딩하고, 자, 송신자의 영역이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샌드를 누르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이걸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물론 노이즈 같은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뭐 서로 공유와 영역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와 송신자와 수신자의 영역들이에요. 자, 송신자는 샌드 발송시키죠. 그리고 메시지가 전달되고 수신자의 경험의 영역은 채널을 통해서 이거를 받아들여요. 디렉트 코딩하죠. 머릿속에 기억시키고, 네? 그리고 이걸 같이 또 페이스나 또 피드백 되는 거야. 피드백이 딱 되는 거죠. 페이스가 피드백을 딱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봤던 반응을 여기서 바로 전달해 주는 것을.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의 모형이라는 거죠.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맺느냐? 요거 공통 분모 속에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아, 그래, 이거 일치야. 그럴 때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여기 전달되는데 이게 없죠. 이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라고 합니다. 영향력이 약하다는 뜻이죠. 네. 그런 개념이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또 봅시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형량이 있죠. 자,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2인 또는 소수의 인원이 얼굴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대면이나 전화나 서신을 통해서 상호 전달하는 개념의 전달을 인간과 인간에 대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대중에게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광범위하죠. 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주는 부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근데 아까 내가 여러분들 설명할 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의미를 전달받았는데 수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 못하고 움직인다.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고집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스미디어라 할지라도 그 반응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그래서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특성을 비교해 봤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메시지의 흐름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이에요. 왜? 서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중간 형태의 유형으로 성장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죠. 뭐 어떤 단톡방이나 카톡방에 300명씩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말씀을 던지면 300명이 다 받아주죠. 쌍방향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누가 다시 또 자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게 쌍방향의 개념이 접근인 거죠. 매스미디어는 일방적이다. 공중차 방송 같은 경우는 일방적이잖아요. 그런 개념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얼굴을 보고 하는 대면적인 형태의 유형이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뭐죠? 간접적이죠. 비대면은 아니라고 간접적으로 적용된 거죠. 뭐 어떤 매체나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접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드백에 대한 양을 보면 대인 커뮤니케이션 당연히 얼굴 보니까 많이 듣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많죠. 엄청 많죠. 그죠? 자, 그런 거에 비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경우는 피드백 양이 적죠.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요즘에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중간 형태를 유지한다. 요즘에는 공중파 방송의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 SNS나 뭐 아프리카 TV 같은 1인 미디어의 상황에서는 그대 바로
전달되면서 피드백이 바로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다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